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22년 9월달,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대전 지역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구와 형제의 도시 대전, 하락률이 비슷해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었죠. 규제만 해제하면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사실 겹 호재였지 않나요? 초기과열지구 해제, 연이어서 조정대상 지역 해제. 하지만 변화가 없더라.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날이 남아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문도 교수님이 하시는 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의 뉴스 살펴보면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대전 부동산 1번지 둔산 또한 하락세 지속되고 있다. 규제 해제되었지만 거래 활성화는 요원하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규제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하락세에 여전하다는 뉴스가 나오고요. 규제 해제 직전에 나온 뉴스, 규제 해제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거래 절벽의 상승세 반등은 이라고 했었는데 없다. 그런 거 없다라고 결론이 나고 있죠. 자, 오늘자 뉴스입니다. 10월 10일자 뉴스. 내년에 본격화. 그 금리가 오르고 나면 집값이 언제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죠? 1년 후에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직격탄을 맞는 것이 내년입니다. 2024년 입주 물량은 4천 가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40% 혹은 반토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따지고 보면 2023년은 작더라도 24년이 되면 다시 1만 가구 안팎으로 엄청난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예, 계속 이제 사실 노답입니다. 노답. 자, 대전 주택구입 부담지수 현재 균형점은 58. 요걸로 해서 집값이 비싸다 싸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깜짝 놀랄 만한 수치. 대전은 일단 인천을 제외하고 거의 전국 탑급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광역시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러면 추세선, 과거의 추세선을 쭉 이어서 가보면은 추세선의 균형점은 58이에요. 야,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 왜 주택구입 부담수는 왜 안 떨어져?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가격 떨어진 거 일부 작용하겠지만 금리 상승 부분 작용하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 하락했는 것이 작용했는데 이 두 개가 지금 겨우 균형밖에 이루지 못했더라. 지금 집값 떨어졌는 거 금리 오른 부분으로 모든 것이 상쇄되어 버렸고 떨어질 구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냐면 요 초록색 가운데가 추세선이거든요. 요거 칸수 한번 세워보시면 13칸이에요. 밑으로 13칸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과거의 균형점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봐도 지금 현재 84.1이에요. 84.1. 이 수치가 60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하락률 얼마인가요? 지금 이미 가격 하락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한 20%, 30%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월간 지수나 이런 것들 보면 한 15% 정도도 채 하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중위 가격은 지금 현재 한 15% 정도 하락한 것일 텐데요. 여기에서 30%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84.1이 60까지 떨어진다고 보면은 그렇게 보면 정말 이 두 개의 수치를 합쳐놓고 보면은 결과치는 45%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전 고점 대비 40에서 혹은 반토막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딴 지역보다, 다른 광역시보다, 인천을 제외한 딴 광역시보다는 확실히 더 좀 무섭게 느껴집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는 마이너스 0.28. 전주보다는 낙폭이 조금 축소되었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세 실거래 지수가 매매 실거래 지수보다 하락률이 낮다는 부분. 그나마 조금 이제 전세 이제 한동안 떨어질 만큼 떨어졌나? 하지만 다음 주에 또 거의 빅스텝 확률이 거의 100%라고 하죠. 그 여파 또 미칠 것 같습니다. 40 이하는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0을 뚫고 올라가야지 그나마 미래가 보일 텐데 이렇게 U자형 반등 그런 거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매도 물량은 큰 변화 없이 지난달 방송했을 때와 큰 변화 없이 플랫한 흐름을 보여주고요. 그동안 전세 물량은 전달하고 제가 9월 초쯤에 요맘때쯤에 방송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대비 완전 우상향이구나 느껴지고요. 월세 물량도 지난번 방송 이후에 우상향의 느낌이 듭니다. 규제 해제되고 나니까 고장 나타나는 것이 물량 증가. 임대 물량도 이 평평한 상태에서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물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 하락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살펴보실게요. 자, 거래량 특별히 살아나는 느낌
들지 않죠. 물론 9월 말에 규제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응이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나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10월 달에 어느 정도 반응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래량 살아나는 느낌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규제 해제하고 나서 20% 정도 거래량이 늘어난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래 봐야 늘어나 봐야 600건대의 거래량일 거예요. 600건대의 거래량이라고 그러면 전년도 거래가 줄어들던 무렵에도 거래량이 1000건은 되었었는데 거기에 턱없이 못 미치는 그런 수준, 규제 해제 효과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직거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에요. 20% 하락이 나타나면 최근 일주일간의 가격 흐름 살펴보시면 물론 고점 대비니까 한 22% 정도, 거의 한 25%, 20% 변함없네요. 30% 띄엄띄엄 30% 하락이 나타나고 거의 20% 가까운 하락 나타나는 모습, 그 이전과 별로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는다. 보합 정도권 20%, 많이 떨어지는 거 30%, 20%.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야 무조건 30% 쪽으로 맞춰야 될 것이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누가 임자가 나타나면 한 20% 선에서 팔 수 있다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이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가정동 도룡폴의 미소 지은 102제곱미터 굉장히 비싼 것도 신고가 나오는 것도 있긴 하네요. 규제 해제 이후 9월 26일자 이후의 거래들 한번 요것만 또 따로 빼놓고 보더라도 야 규제 해제 이후에도 30% 해제 하락이네. 뭐 10% 정도 하락하는 것도 보이고 거의 30%, 25%, 20% 뭐 변화 달라진 게 전혀 없다. 규제 해제 전이나 후나 9월 26일자 이후로만 따로 추켜놓고 보더라도 야, 규제 해제했는데도 30% 하락이네. 야 그나마 거래 좀 숨통이 좀 트여서 다행이다라고 아마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나마 규제 해제마저 안 되었다면 아마 거래는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관저동 관저도 샵 39평형도 30%, 층수도 더 괜찮아졌는데도 30%. 근데 인천은 더 심해요. 대전은 그나마 먼저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쭉 하락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마이너스 30% 많이 떨어진 곳 요정도 키맞춤이잖아요. 인천은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심하게 떨어지면 마이너스 40%씩 떨어지는 거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전 여러분들은 세종시가 마이너스 40% 하락하는 모습 이미 지켜보셔서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인천에서 광역시 중에서 인천이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자, 고가의 아파트들도 가격이 떨어진다. 둔산동 클로버 아파트도 고점 대비 2억 5천 빠졌으니까요. 뭐 퍼센트로 따지면 2억 정도. 요거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서울에서 이런 현상들 좀 나타나죠. 네, 서울 중위 가격 뭐 10억 정도 선이라고 하는데 거기 20%, 30%, 서울에 날리까지 30% 하락하는 거래까지는 잘 보이진 않아요. 20% 하락 거래가 나타나면서 그나마 가격 버티기를 들어가고 있던 지역에 있던 좀 비싼 아파트들, 지역에서 비싼 아파트라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던 아파트들도 왠지 좀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근래 들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 30%까지 하락하는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띄네요. 근래 거래량이. 자, 하루치만 더 볼게요. 요것도 20%, 10%, 20%, 30%, 20%, 어느 아파트, 대형 평형이건 인기 있건 아파트건, 그런 거 가리지 않더라고요. 더 비싼 아파트, 더 싼 아파트, 이런 것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30% 하락에 지금 일단 키 맞추기를 하고, 올해는 아마 거기까지 끝날 것 같고요. 내년 되면 금리 인상했던 것들의 타격이 오면서 또다시 재차 하락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내후년에는 24년도에는 대전에는 또 많은 입주 물량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규제 해제를 해줬던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더 많은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지금 22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는 아파트 빠르면 25년도에도 입주를 시작할 수 있죠. 그럼 25년도에 입주 물량도 꽤 제법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감안해 보면 지금 가격 하락 시작한 지 얼마부터 언제부터인가요? 21년부터 실거래 지수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거의 1년도 더 넘었는데 지금 상황이 앞으로 한 3년 동안도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도 규제 해제 이후 좀 살아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좀 일시적인 현상, 좀 그나마 이 건당 거래 대금이 올라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긴 해요. 그렇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건당 거래대금이 올라간다. 지금 거래량 이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이 꼬라지를 지금 500건이 채 안 되는 상황인데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에 거의 4,000건까지 거래량 나왔었던 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인구 2배 되는 뭐 대구나 2배 가까이 되는 대구나 이런 도시에 비하면 절반 정도 거래 수준이니까 뭐 그렇게 확 적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거의 한 500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라면 거의 서울의 거래량하고 맞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거래가 좀 되는 편이네. 오히려 이렇게 느껴집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6억 이상 비중은 떨어지고 있고요. 이 흐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어쩜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이는가. 그냥 큰 산을 하나 올랐다가 내려오는 듯한 느낌. 큰 산을 하나 막 간밤에 뭐 꿈을 꾸면서 깨어난 느낌. 자, 규제 해제 9월 이후에 구별로 어느 특정 구가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곳이 있나라고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10월에는 일단 동구 쪽에 거래는 좀 많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다른 구는 그렇게 뭐 흐름이 보이지 않고요. 분양권 거래량은 계속해서 바닥을 기는 가운데 직거래가 거의 없어요. 이게 아파트를 좀 이미 하락한 동네에서는 직거래 비율이 좀 덜 나타나는 편이고요. 이제 갓 하락을 하는 지역에서는 좀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야 이거 싸게 넘겨줄 테니까 좀 살래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직거래 형태들도 조금 더 많이 있지만 하락이 심화된 도시에서는 직거래로 싸게 사는 것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중개소를 통해서 사는 것이나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거래 비율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권 가격, 요거는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크게 광역시 수준에 비해서 84제곱미터가 4억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 도심 지역이건 외곽 지역이건 그래도 괜찮은 가격, 근래 들어서는 괜찮은 가격이다 이런 느낌이고 비싼 물건이 좀 거래되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런 게 보이지는 않네요. 전세 거래량 살펴보시면 전세 거래량 더 줄어든다. 전 대전이나 세종이나 이런 곳들은 전세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좀 줄어드는 모습. 고점 대비 60% 정도가 저는 적정한 지금 전세 가격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거의 한 8억까지 트리플시티, 상대동의 트리플시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8억까지 갔던 것이 4억 3천, 86은 48, 4억 8천 하면 요 정도 하면은 요거 별표 2개 줄만한 그 정도 가격. 네, 거의 76에 42, 요 정도는 별표 1개. 영진 햇님 아파트. 나머지 한 1억 정도 떨어졌다고 했죠. 임대인의 경우에는 좀 돌려줘야 될 돈, 사실 원래 받은 돈 그냥 돌려주는 셈이잖아요. 이 정도 차이 나면은 좀 대출을 많이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다주택을 갭 투자했거나 이런 분들은 대출이 안 나와서 애먹는 경우도 봅니다. 역시, 아마 또 원래 대전 지역이 좀 전세 가격이 좀 낮은 편이었죠. 고점 대비 떨어졌는 전세 가격을 보면은 뭔가 좀 합리적인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느낌? 네. 5억까지 갔던 것이 3억이다. 5, 6은 30, 60% 정도 선이죠. 그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다수가 거의 억 단위로 하락하는 현상. 그전에도 전세금이 높지 않았었는데 더 낮아지는 현상. 집값은 여기에 따라서 더 조정받는 모습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억 단위로 떨어지는 것들, 3억 이하의 아파트들, 3억 안 넘어가는 아파트들 모두에서 다 같이 나타난다. 전세 보증금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시장 규모, 전세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많이 쪼그라들었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건당 거래대금 곧 있으면 2020년에 전세가 만날 것 같은데요. 지금 2억 4천, 5천 이렇잖아요. 전세가가 좀 낮다. 그나마 낮은 상태였는데 아마 더 낮아질 거예요. 아마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많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흐름만 살펴보시고요. 3억 미만의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금리가 오르면 이거 정말 더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3억, 4억 구간에 있는 전세 사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아마 이 비율은 좀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억 이상 거래량은 확연히 줄어들고 웬만한 지역들, 광역시 지역들 10% 선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전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10% 선이 무너졌고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8월달, 9월달 접어들면서 이 10%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월세 거래량은 예전보다 많은 수준.
그렇다면 월세를 살다가 집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당장의 전세 가격이나 전세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월세로 간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의 전세가 부담스러워서 갖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특히나 젊은 층들은 거의 80% 가까운 돈을 대출받아서 전세를 살거든요. 물론 한 10년, 20년 전쯤에 그 전세 자금 대출이 없던 시절 같았으면은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추후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할 수요로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했는데 지금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걸 갭 투자로 샀다면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지금 썩 좋지는 않은 상태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임대 거래량도 그래도 대전은 좀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년 대비 떨어지는 비율은 좀 적고 전년 대비 계속해서 전세 거래량은 많은 상태. 하지만 이 본격적인 가을에 이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요 시즌의 거래량이 얼마나 살아나주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여기 6월, 7월, 8월 넘어오면서 거래량이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다시 이 박스가 아래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대전은 아무튼 거래량은 예년 대비 양호한 흐름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